자, 이 시간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고대 민주주의는 고대 전체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던 민회라고 하는 조직의 특성만을 두고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근대 민주주의라는 것은 근대 전체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시점에 있었던 사회계약설이라는 학설의 등장과 시민혁명을 주 포인트로 해서 근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계약설은 앞에서 봤으니까 시민혁명을 위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민혁명의 배경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사상도 나오곤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순서가 좀 잡혀 있어야 돼요. 순서가 어떻게 잡혀 있어야 되냐면, 자, 계몽사상하고요. 자, 계몽사상하고 사회계약설하고 학자하고 겹쳐요. 겹치긴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요, 순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계몽사상이 먼저 나왔고, 그 영향을 받아 사회계약설이 나왔고, 자, 사회계약설도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실 계몽사상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아서 시민혁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시험에서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회계약자가 이런 주장을 했다. 이러면 틀려요.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도 그것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만 맞으면 방향만 이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방향만 맞으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의미 됐고요. 중심 세력. 중심 세력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부르주아가 중심 세력입니다. 시민혁명은. 자, 말이 시민혁명이지만 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공인 계급들을 중심으로 한 자, 부르주아 혁명이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상적 배경으로는 자, 요 앞에 게 다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첨부인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첨부인권설. 자, 첨부인권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그 다음에 계몽사상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순서만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잡아두시고 겹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계몽사상가 중에서 우리는 3명의 사회계약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사회계약설이라는 이름으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계몽사상을 볼 때요,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다른 표현을 좀 씁니다. 계몽사상은, 자, 첫 번째, 여러분, 이성주의라는 표현을 써도, 이거는 계몽사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합리주의. 자,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 자, 그 다음에 또 신보다는 인간을 중심에 둔다라고 해서 인본주의 뭐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여기 있군요. 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혁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국이 중요합니다. 영국이 이제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영국. 자, 영국은 두 가지 혁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영국의 시민혁명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명예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무리는 명예혁명으로 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찰스 1세라는 사람의 정제정치라는 것은 좀 포괄적인 독재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1세 정치, 그래서 뭐를 제기했대요? 권리청원을 제출했는데 의회를 해산해버리니까 바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수가 다스리는 공화정을 수립했으나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독재를 했고 그 다음에 왕정으로 다시 복고가 돼서 제임스 2세가
2세가 또 등장을 했는데 이 제임스 2세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명예혁명이 일어났고요. 자, 그때 이제 권리장전이 승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여 여러분 시험 문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 당시에 등장했던 문서는 권리청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청교도 혁명 당시에 권리장전이 혹은 명예혁명 당시에 권리청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글자를 외워주세요. 청명장. 자, 청교도 혁명은 권리청원, 명예혁명은 권리장전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청청명장 이렇게 외워주세요. 청청명장. 자, 요거를 자꾸 바꿔서 시험 문제 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청명장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권리장전의 내용을 봤더니 일단 권리장전은 1조, 2조, 3조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리장전을 봤더니 대부분의 조항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회 승인 없이 뭐 하지 말아라. 의회 승인 없이 뭐 하지 말아라. 자, 의회 내에서 의회는 자, 그러니까 딱 봐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명예혁명은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에 나온 요 권리장전은 기본적으로 의회 중심 사상이 깊이 있게 들어간 거구나. 의회 중심의 국가 운영을 아주 강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권리장전을 승인함으로써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의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영국은 좀 특이하게 의회를 강조하고 그러면 왕은 그냥 내비둬. 너는 그냥 상징적 존재로 있어. 나라는 우리가 구성할게. 자, 중요한 일은 우리가 결정할게. 너는 그냥 그렇게 있어. 이게 바로 뭡니까? 입헌군주제죠. 입헌군주제입니다. 자, 의회에서 만든 헌법, 의회에서 만든 법률을 중심으로 나라는 운영하는데 군주는 군주대로 존재하는 그런 입헌군주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명예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의회 정치는 뭐 얘기하는 걸까요? 의회 정치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영국의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로 가는데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 일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아까 영국의 명예혁명은 1688년이었는데 그로부터 약 90년 후에 자, 미국에서는 독립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독립혁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시민혁명의 가치가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 전쟁의 과정에서 등장한 시민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특이하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고, 미국의 독립혁명을 통해서 이제 등장한 문서는 자, 독립선언문입니다. 독립선언문. 자, 독립선언문은 우리가 이제 시민혁명은 세 가지 문서가 중요하거든요. 영국의 그 명예혁명 때 있었던 권리장전,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인권선언문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미국의 독립선언문만 말 그대로 문장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1조, 2조, 3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마치 선언문처럼 쭉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요거. 자,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로크의 저항권 사상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크의 저항권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부 양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킨 대로 안 해? 그래, 그럼 우리는 새로운 신뢰를 철회하고 위임을 철회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독립혁명은 영국과 프랑스와는 다르게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혁명이었기 때문에 이 저항권 사상이 더 깊이 있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독립혁명을 통해서 미국은 최초의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에요. 최초. 아니, 미국의 독립혁명은 영국의 명예혁명 다음에 있었던 건데 왜 최초라고 하십니까? 민주공화국은 최초예요. 민주공화국. 왜? 영국의 명예혁명은 방금 봤듯이 입헌 군주제로 귀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민주공화국은 미국의 독립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거. 또 하나. 자, 미국은 대통령 중심의 이제 시민혁명의 결과로 대통령 중심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혁명의 특징인데요. 자, 그러니까 마치 미국은 영국과 같은 왕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힘이 집중되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영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의 뿌리가 되는 거죠. 정부 형태의 정부 형태의 뿌리가 미국의 독립혁명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